음악, 상철 씨 너무 행복해요. 미칠 것 같아요. 나 오늘 큰일 나겠어요. 그가 깊게 입 맞추고 제 허리를 끌어안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숨이 뜨거워졌고 손끝이 스칠 때마다 온몸이 깨어났습니다. 59세에 이런 짜릿한 순간을 경험할 줄 몰랐거든요. 혹시 나이가 들면 사랑도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은 60대 문턱에서 만난 진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13년 전 남편과 이혼했어요. 술에 기대어 소리치던 나날 상담까지 받아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입니다. 59세예요. 남편과 13년 전에 헤어졌어요.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렀거든요. 참다 못해 이혼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었지만 충격이 컸죠. 혼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나이도 나이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찾은 게 병원 급식실 일이었어요. 서울 시내 대학병원이었죠. 환자와 직원들 500명이 넘는 곳 식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칼질도 서투르고 대량 조리도 모르고 선배들한테 혼나기 일쑤였죠. 하지만 악착같이 배웠어요. 생계가 달린 문제였으니까요. 13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퇴근하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어요. 그래도 이제는 나름 전문가가 됐어요. 칼질도 빠르고 간도 정확하고 환자식 조리하는 것도 자신 있어요.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아들은 대구에서 직장 생활하고 딸은 서울에 있지만 바빠서 자주 못 봐요. 평소에는 정말 혼자예요. 집에 가면 혼자 밥 먹고 TV 보다가 잠들고 주말에도 특별할 게 없어요. 친구들은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지만 솔직히 관심 없었어요. 한 번의 결혼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어요. 김상철 씨, 56세예요. 저보다 3살 어리죠. 병원 시설관리팀에서 일하세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말수가 적으세요. 처음에는 무뚝뚝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도 몰랐거든요. 첫 만남은 작년 봄이었어요. 급식실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고장났거든요. 점심시간 직전이라 정말 급한 상황이었죠. 시설관리팀에서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그게 상철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첫인상은 참 신중하다는 거였어요. 키는 보통인데 어깨가 넓고 손이 커서 일할 때 정말 꼼꼼하더라고요. 가스레인지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 배관까지 다 점검해 주시고 여기 호스가 좀 낡았네요. 교체해 드릴게요. 그런 세심함까지. 점심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했더니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불편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런 배려심 있는 말투가 인상적이었어요. 수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그분도 힘든 처지셨더라고요. 5년 전에 아내를 갑상선암으로 잃으셨다고, 병원비 때문에 집도 팔고 빚도 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병원 근처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아이들은 각자 가정이 있어서 명절 때나 연락하는 정도래요. 그런 외로운 사정을 나중에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인사만 했어요. 수고하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그 정도였어요. 급식실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오셨어요. 시설 점검하러. 병원이 오래된 건물이라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그때마다 슬쩍 보게 되더라고요. 일하는 모습이 참 성실해 보였어요. 혼자서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고, 언제부턴간 점심시간이 되면 눈이 가더라고요. 상철 씨도 급식실에서 드시거든요. 항상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식사하시는 모습 보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저분도 외로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은 점심 배식할 때 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급하게 밥을 더 지었는데 상철 씨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빨리 달라고 재촉하는데 상철 씨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거든요. 밥 드리면서 늘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미숙 씨가 힘들게 일하시는 거 아닐까요? 제 이름을 부르시는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왠지 뭉클했어요. 그 후로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어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그러게요. 이제 완전히 겨울인 것 같아요. 미역국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정성껏 끓였거든요. 정말 사소한 대화였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렸죠. 혹시 오늘도 오실까? 그런 기대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옷도 깔끔한 걸로 입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한테 물어봤지만 답은 뻔했어요. 그분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상철 씨를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 나도 아직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과묵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어요. 말만 많고 허풍 떠는 남자들 정말 싫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나? 매일 그런 고민을 했어요. 거울 앞에서 주름 크림도 발라보고 머리도 새로 파마했어요. 미숙 씨, 오늘 뭔가 다르세요. 예뻐 보여요. 동료가 그런 말 해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하루는 상철 씨가 급식실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미숙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퇴근하고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어떠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네, 좋아요. 겨우 그렇게 대답했죠. 퇴근 후 처음으로 둘이 만났어요. 병원 앞 작은 찻집에서 평소 작업복만 보다가 사복 입은 모습 보니 정말 멋있어 보이셨어요. 깔끔한 점퍼에 청바지, 평범한 차림인데도 왜 그렇게 설레던지. 항상 수고 많으세요. 덕분에 맛있게 먹고 있어요.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할 일인 거죠. 저도 미숙 씨 덕분에 든든하게 먹고 있어요. 병원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거든요.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서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개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가끔씩 퇴근 후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상철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힘드셨더라고요. 아내 병간호 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밤낮으로 병원에서 지냈다고. 그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아지니까 제가 무능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눈가가 붉어지시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과의 불화, 이혼 후 혼자 살아온 시간들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철 씨가 제 손을 살짝 만져주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상철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미숙 씨, 시간 되시면 시장 구경 어떠세요? 시장이요? 네, 혼자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미숙 씨는 장 보는 솜씨가 좋으시니까요. 그런 말씀에 기분이 좋아져서 네, 좋아요. 함께 가요. 동대문 전통시장에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외출이었죠. 평소에는 혼자만 다니다가 이 고등어가 신선해 보이네요. 네, 눈이 맑고 살이 탱탱해요. 역시 전문가시네요.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나중에 기회 되면 요리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이에요? 고마워요. 채소 코너에서 양파를 고르는데 상철 씨도 같은 양파를 집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 손이 부딪혔어요. 따뜻하고 거친 남자의 손이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서로 손을 빼려고 했는데 왠지 쉽게 빼지지 않더라고요. 몇 초 동안 그대로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얼른 손을 뺐지만 그 감촉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양파 많이 사세요. 요리에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럴게요. 상철 씨도 좀 가져가세요. 상철 씨가 양파 몇 개를 제 장바구니에 넣어주셨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시장 구경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 보냈어요. 상철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별거 없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TV 보다가 잠들고요.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외롭죠. 많이 외로워요. 상철 씨가 솔직하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미숙 씨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외로움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덜 외로워요. 왜요? 미숙 씨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요. 상철 씨 만나면서 하루하루가 기대돼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어요. 카페를 나와서 헤어질 때 상철 씨가 미숙 씨, 다음에 또 만날까요? 네, 언제든지 좋아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언제든 만나고 싶다고 외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어요.
상철 씨의 따뜻한 손길, 다정한 목소리, 세심한 배려, 모든 게 너무 좋았어요. 그날 밤 거울을 봤어요. 뭔가 달라진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눈빛도 밝아지고 입가에는 미소가. 아, 나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요. 월요일 출근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상철 씨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그런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장에서의 만남 이후 상철 씨와 저 사이에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함이 흘렀어요.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때 기억이 떠올랐죠. 포개진 손의 따뜻함, 자연스러운 배려, 서로에 대한 관심. 점심시간이 되면 더욱 설레었어요. 오늘은 어떤 대화를 나눌까 하면서. 미숙 씨,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네요. 고마워요. 배추김치를 직접 담갔거든요. 역시 손맛이 다르네요. 집 냄새가 나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뿌듯했어요. 상철 씨도 예전과 달라지셨어요. 말할 때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지고 저를 보는 시간도 더 길어졌죠. 미숙 씨는 언제부터 요리를 잘하게 되셨어요? 어릴 때부터였어요. 어머니가 몸이 아파셔서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것을 감당했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어요. 미숙 씨, 상철 씨가 제 손을 살짝 어루만져 주셨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니까요. 그래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셨어요. 그런 위로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누군가 제 과거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기분이었거든요. 그 후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눴어요. 상철 씨는 어떻게 지금 일을 하게 되셨어요? 원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아프고 나서 병원비 때문에 이것저것 해야 했죠. 많이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죠. 특히 혼자 남겨졌을 때가 제일 괴로웠어요. 그런 분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겪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예전보다는 나아요. 미숙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났으니까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상철 씨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미숙 씨, 시간 되시면 근처 뒷산 올라가 볼까요? 단풍이 정말 예쁘다고 하던데. 산이요? 저는 등산 별로 안 와봤는데요. 괜찮아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에요. 천천히 올라가면 돼요. 결국 상철 씨와 함께 산에 가기로 했어요. 등산화도 새로 사고 운동복도 골라 입었어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죠. 산길은 생각보다 완만했어요. 상철 씨가 제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어주셨거든요. 미숙 씨, 힘드시면 언제든 쉬어요. 네, 괜찮아요. 가끔 돌부리가 있거나 길이 험할 때는 상철 씨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 든든하고 따뜻한 손을 잡으면 마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네, 고마워요. 4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정자가 있는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산 아래로 펼쳐진 가을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빨강, 노랑, 주황빛 단풍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예쁘죠?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아무래도요. 저도 이런 곳 처음이에요. 정말 멋있어요. 우리는 정자 의자에 앉아서 풍경을 감상했어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어요. 미숙 씨? 네. 요즘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때요?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었는데 요즘은 매일이 기대돼요. 상철 씨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출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모든 게 예전과 달라졌어요. 미숙 씨 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상철 씨도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특별하다고요? 네, 정말 특별해요. 그때 바람이 불어서 제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어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셨어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미숙 씨? 네.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잡으신 거였어요. 저 미숙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미숙 씨가 정말 좋아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좋다고요? 네,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동료로 생각했는데 이젠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고 항상 생각이 나고
저도요. 저도 상철 씨가 정말 좋아해요. 드디어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상철 씨가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상철 씨가 제 두 손을 꼭 잡으셨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저 고마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길 손을 잡고 걸었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미숙 씨, 앞으로 자주 만날까요? 네, 좋아요. 주말마다 이렇게 나들이 해요. 어디든 상철 씨와 함께라면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날 일이 생각났어요. 상철 씨의 따뜻한 손길, 진실한 고백, 함께 본 아름다운 단풍,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수 있구나.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그날 저녁 상철 씨 고시원으로 갔어요. 처음으로 그분 방에 가는 거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좁은 방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좋네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에요.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숙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요? 사실 처음 미숙 씨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이요? 네,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음식 만드는 손길이 참 곱고. 그런 말을 들으니 얼굴이 팔갑게 달아올랐어요. 저는 상철 씨가 수리하시는 모습 볼 때마다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를요? 네, 정말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이. 미숙 씨? 갑자기 상철 씨가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셨어요. 뭐예요? 그냥 가까이서 보니까 더 예뻐 보여서요. 저도 상철 씨 가까이서 보니까 더 좋아요. 우리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상철 씨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고, 미숙 씨?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더 간절하게. 제 손이 상철 씨의 어깨에, 상철 씨의 손이 제 허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이런 감정이에요. 정말 예쁘세요. 상철 씨가 제 귀에 속삭였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 블라우스 단추가 살짝 풀어지고 상철 씨의 셔츠도 흐트러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상철 씨의 거친 숨소리, 빨라진 심장 박동이 제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상철 씨,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둘만의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조용히 잠들었어요. 상철 씨 품에 안겨서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미숙 씨, 네. 오늘 밤 행복했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저 들어가야겠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문 앞에서 헤어질 때 상철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저도요. 정말 즐거웠어요.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실 거죠? 물론이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상철 씨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뭔가 조심스러운 마음도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이래도 되는 걸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서로 마음을 확인한 후 우리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부터 설렜어요. 오늘은 상철 씨와 어떤 시간을 보낼까 하면서요. 미숙 씨, 어제 잘 주무셨어요? 점심시간에 만나면 이런 일상적인 인사도 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더 다정하고 더 특별하게. 네, 잘 잤어요. 상철 씨는요? 저도요. 미숙 씨 덕분에 요즘 잠도 잘 와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행복한 시간이 2달 정도 흘렀을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어요. 점심 배식을 끝내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급식실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잠깐 모여주세요. 뭔가 심각한 표정이셨어요. 가슴이 싸늘해졌죠. 병원 운영이 어려워져서 내년 2월에 급식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모든 급식실 직원들에게는 3개월 전에 미리 통보드리는 거고 그동안 각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급식실 폐쇄, 실직, 13년 동안 다닌 이곳에서 쫓겨나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상철 씨를 만났을 때 상철 씨도 이미 소식을 들으신 모양이었어요. 미숙 씨, 들으셨죠? 네. 어떡하죠? 서로 말이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할 말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일단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어요. 네, 그래야죠.
하지만 60대에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연령 무관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을 선호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상철 씨와 만났을 때 상철 씨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이력서 넣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연락 오는 곳이 없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면접까지 가도 나이 때문에 현실이 점점 무겁게 다가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상철 씨와 함께 고용센터에 갔어요. 60대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상담원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청소, 경비, 주방보조 이런 일들이 대부분이고 급여도 많이 낮아요. 돌아오는 길에 둘 다 말이 없었어요. 미숙 씨, 네, 우리 어떻게 될까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래가 막막했거든요. 그 후로 우리 사이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했어요. 미숙 씨, 혹시 다른 지역에도 일자리 알아보셨어요? 아직은 이 근처에서만 찾아봤어요. 저는 고향 쪽에 지인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고향이요? 네, 거기 요양원에서 시설 관리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떠나시는 건가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혹시 상철 씨가 멀리 가버리면 어떡하지?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미숙 씨, 고향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요? 면접 보라고 하네요. 다음 주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가서 조건을 알아봐야죠. 그러면 우리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현실이 너무 잔혹했거든요. 그날 밤 상철 씨 고시원으로 갔어요.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저도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둘 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죠. 미숙 씨, 혹시 제가 고향에 가게 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싫어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미숙 씨, 상철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따뜻하고 든든했지만 동시에 이별의 아픔이 느껴졌죠. 무서워요. 혼자 남겨질까봐. 저도 무서워요. 미숙 씨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서로를 더 꼭 안았어요. 상철 씨의 심장박동이 제 귀에 들렸어요.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죠. 미숙 씨? 네. 상철 씨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려보셨어요. 눈물이 글썽맺힌 제 눈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해요.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세 글자, 저도 사랑해요. 그 순간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 입술에 키스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입맞춤이었어요. 마치 약속하는 것 같은. 키스가 끝나고 나서도 우리는 계속 안고 있었어요. 미숙 씨의 모든 것이 좋아요. 향기도 따뜻함도. 상철 씨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면서 속삭였어요. 상철 씨, 제 손이 상철 씨의 가슴에 닿았어요. 셔츠 사이로 뜨거운 체온이 느껴졌죠. 미숙 씨, 상철 씨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더 간절히 원했어요.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더 절실하게. 상철 씨의 손이 제 등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온몸이 짜릿하게 저려왔죠.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상철 씨의 거친 숨소리, 뜨거운 시선. 정말 사랑해요, 미숙 씨. 저도요, 정말 많이요. 상철 씨가 제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대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밤늦게까지 서로를 달래주었어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을. 하지만 새벽이 오면서 현실이 다시 찾아왔어요. 내일 고향에 가봐야겠어요. 꼭 가야 하나요? 네, 가야죠. 우리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물이 계속 났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라는 시련이. 급식실 폐쇄가 확정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드디어 저에게도 일자리 하나가 생겼어요. 미수가 우리 동네 요양원에서 급식 담당할 사람 찾고 있어. 오랜 친구 영순이가 연락을 했어요. 정말이야? 응, 하루 6시간씩 일하는 거야. 급여는 많진 않지만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마운 기회였어요. 거기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야. 좀 멀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상철 씨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미숙 씨, 저도 일자리가 생겼어요. 정말이요? 어디서요? 고향 요양원 야간시설 관리 일이에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요? 밤 근무요? 네, 다른 선택이 없어서 우리는 각각 전혀 다른 시간대에 일하게 됐어요. 저는 주간, 상철 씨는 야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졌죠. 처음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출근했어요. 요양원 일은 생각보다 빡빡했어요. 어르신들 6분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미숙 씨, 국이 좀 싱거운데 반찬이 부족해. 어르신들 불평도 많았고 몸도 많이 힘들었어요. 일이 끝나면 다시 지하철 2번 갈아타고 집에 돌아와야 했어요. 상철 씨는 그때쯤 일어나서 밤 근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처음 며칠은 저녁에 잠깐 만날 수 있었어요. 미숙 씨,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상철 씨는 어떠세요? 밤 근무가 생각보다 외로워요. 서로 힘든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것도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네, 저도 일찍 자야 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나게 됐어요. 연락도 자주 못했어요. 제가 일할 때는 상철 씨가 주무시고 상철 씨가 일할 때는 제가 자야 했거든요. 문자로만 간단히 안부를 확인하는 정도였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네, 상철 씨도요. 몸 조심하세요. 그런 딱딱한 대화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일하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미숙 씨, 이분이 새로 오신 정민호 선생님이에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분은 전에 호텔에서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친절하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더 효율적이에요. 오, 정말 그러네요. 고마워요. 함께 일하니까 훨씬 수월했어요. 그분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미숙 씨는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혼자 살아요. 민호 씨는요? 저도 혼자예요. 이혼한 지 3년 됐어요. 비슷한 처지라 그런지 대화가 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니 상철 씨와는 한 달째 못 만나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자를 확인해보니 2주 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철 씨, 저예요. 아, 미숙 씨,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상철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까요? 네, 그러죠.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좋아요. 하지만 그 주말에도 결국 만나지 못했어요. 상철 씨가 갑자기 추가 근무를 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갔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일상에 묻혀서 그 감정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 2달 만에 상철 씨와 만나는 날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예전과는 다른 떨림이었어요. 설렘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죠. 미숙 씨, 네, 안녕하세요. 서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마치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네, 상철 씨도요. 카페에 앉아서도 할 말을 찾기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끝없이 나눌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침묵만 흘렸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일만 하고 있어요. 상철 씨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딱딱한 대화였어요. 상철 씨를 보니 많이 변하신 것 같았어요. 살도 빠지시고 표정도 예전 같지 않고. 미숙 씨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런가요? 제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서로 변한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상철 씨, 우리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과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요. 현실이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바쁘고 힘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 사이도 그냥 현실에 무너진 건가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끝인 거네요? 끝이라고요? 네,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다투면서 뭘 더 하겠어요. 미숙 씨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세요. 저도 그럴게요. 상철 씨가 일어나셨어요.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카페에 혼자 남겨졌어요.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정말 끝인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날 밤 정민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나와서 이야기라도? 죄송해요. 오늘은 좀. 네, 알겠어요.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정말 상철 씨와 끝난 건가? 며칠이 지나도 상철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 열흘,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민호 씨가 또 제안을 했어요. 미숙 씨, 이번 주말에 영화 한 편 볼까요? 영화요? 네. 재미있는 영화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잠시 고민했어요. 상철 씨는 끝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나? 나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상철 씨 생각이 났어요. 주말이 되어서 정민호 씨와 만났어요. 미숙 씨, 오늘 예쁘시네요. 고마워요. 영화관에 가는 길 문득 상철 씨와 함께 영화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미숙 씨, 무슨 생각하세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를 보는 내내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상철 씨 생각이 났거든요.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혹시 저처럼 힘들어하고 계실까? 미숙 씨, 영화 재미있죠? 네, 재미있어요. 하지만 전혀 재미있지 않았어요. 영화가 끝나고 나와서 정민호 씨가 말했어요. 미숙 씨, 커피 한 잔 더 하고 가실래요? 네. 카페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미숙 씨, 혹시 다른 분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서요. 정말 눈치가 빠른 분이었어요. 죄송해요. 예전에 사귀던 분이 있었나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헤어졌어요. 완전히요? 네, 완전히요.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미숙 씨, 그 사람은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저와 함께요. 민호 씨, 미숙 씨, 전 진심이에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그분의 진실한 눈빛이 느껴졌어요. 좋은 분이시지만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저와 함께라면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깨달았어요. 이렇게 좋은 분이 제게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왜 전혀 설레지 않을까? 민우 씨는 정말 괜찮은 분이었어요. 친절하고 배려심도 많고 안정적이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 자꾸 상철 씨만 생각날까? 집에 돌아와서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상철 씨를 포기해도 되는 걸까? 그날 밤 용기를 내서 상철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상철 씨, 저예요. 할 말이 있어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내일 오후 3시 공원에서 만나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만나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약속 장소인 공원에 일찍 도착했어요. 상철 씨가 서 계셨어요. 많이 야위신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분이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상철 씨, 지난번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해요. 저도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정민호 씨는 정말 그냥 동료예요. 알고 있어요. 헤어진 후에 깨달았어요. 미숙 씨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매일 밤 일하면서 미숙 씨 생각만 났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상철 씨 생각만 났어요. 정말이에요. 아무리 새로운 일에 집중하려 해도 상철 씨만 생각나더라고요. 상철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숙 씨 없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미숙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번엔 포기하지 말아요. 서로 믿고 의지해요. 네, 그러죠. 몇 주 후 상철 씨가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미숙 씨, 제가 그쪽으로 이사 가면 어떨까요? 미숙 씨 근처에서도 일자리를 찾아보려고요. 2달 후 상철 씨가 제가 일하는 근처 요양원 시설 관리팀에 취업하셨어요. 저도 합격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살면 어떨까요? 방 2개짜리 집을 구해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좋아요. 함께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작은 투룸집을 구했어요. 새로운 곳에서 한 생활이 시작됐어요. 상철 씨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오늘 힘드셨죠? 네, 조금요. 그래도 미숙 씨 보면 힘이 나요.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몇 달이 지나니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요양원 어르신들도 제 음식을 좋아해 주셨고 상철 씨도 직원들에게 인기가 좋으셨어요. 상철 씨, 우리 성공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함께 공원을 걸으면서 상철 씨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요? 물론이죠. 병원 급식실에서 가스 고쳤을 때.
저도요. 미숙 씨가 너무 예뻐 보였거든요. 지금은 더 예뻐요. 상철 씨도 더 멋있어졌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미숙 씨 앞으로도 계속해요. 함께 산지 1년이 지났어요. 매일의 루틴이 자연스러워졌죠. 요양원 어르신들도 우리를 좋아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우리를 젊은 부부라고 부르실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 다시 갔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미숙 씨와 함께여서 매일이 감사해요. 상철 씨,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은 거. 중간에 포기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 힘들어도 끝까지 붙잡길 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 씨, 우리 결혼할까요? 정식으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정말이요? 미숙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몇 달 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이들도 축복해줬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지금은 각자 일하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해요. 집에 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정말 잘 들어주시거든요. 젊을 때 했던 사랑과는 정말 다른 사랑이에요. 그때는 열정적이고 자극적이었다면 지금은 안정적이고 따뜻해요.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이 이런 건가 봐요.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 지금이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 때문에 상처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50대, 60대라고 해서 사랑할 권리를 포기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외모나 조건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이죠. 상철 씨와 함께하면서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뜰 때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저녁에 집에 와서 반겨줄 사람이 있다는 것,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요즘은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제주도 여행 가려고요.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상철 씨와 함께할 시간들이. 여러분 중에도 혼자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꼭 나타날 거예요. 저도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상철 씨 같은 분을 만났을 때, 아, 이분이 진짜구나.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정말 달라요. 조건이나 외모보다는 마음이 우선이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 상철 씨와 함께할 때 여전히 가슴이 뛰어요. 손잡을 때도 설레고 포옹할 때도 따뜻하고 이게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50대든 60대든 사랑할 권리가 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상철 씨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만났잖아요. 여러분도 꼭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만남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사랑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니까요.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응원할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클릭하다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